얼마 전 11월 30일 테슬라의 역사적인 신규 라인업 사이버트럭이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버트럭에 대한 주행 성능이나 가격, 자동차에 대한 특징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버트럭이 내년 테슬라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길게는 3년 동안 사이버트럭이 테슬라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이버트럭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예정보다 약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도전적인 과제였고, 기존의 차량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암시하는 부분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23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이버트럭이 곧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사이버트럭이 긍정적인 현금 흐름에 기여하기까지는 최소한 18개월 이상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대량 생산에 도달하고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서 회사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지금까지 인터뷰를 봤을 때 보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도전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의 발표를 감안했을 때 사이버트럭이 테슬라의 이익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사이버트럭만으로 봤을 때 이익률은 오히려 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이버트럭에 대한 인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차량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량 인도가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년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작되어 인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높은 듀얼 모터와 사이버 비스트 트림 제작에 집중할 것이고, 대량 양산에 성공해서 단위당 단가가 떨어진 이후 엔트리 모델을 생산할 겁니다. 하지만 사이버트럭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단위 생산당 적자가 나더라도 대량 양산을 위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트럭을 생산해 나갈 겁니다. 비용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가겠죠. 테슬라는 24년에 12만 5천 대 이상의 사이버트럭을 생산한다는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까지 2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사실 24년에 12만 5천 대의 사이버트럭을 생산한다면 테슬라의 이익률은 올해 대비 더 떨어질 겁니다. 사이버트럭의 주요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배터리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이죠. 기존에 언급했던 가격보다 20% 이상 인상한 가격으로 판매 가격이 책정됐지만, 아직까지 듀얼 모터 모델과 사이버 비스트 모델이 아니면 차량 가격을 맞추기 힘들 겁니다. 사이버트럭이 잠재적 마진을 높이려면 생산 공정을 더욱 효율화하고 4680 배터리에 대한 생산 단가를 낮춰야 할 것이고, 새로운 4.8V 아키텍처를 정착화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테슬라가 24년에 12만 5천 대의 사이버트럭을 생산한다면 테슬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24년과 25년의 판매 대수를 예상해서 사이버트럭이 테슬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내년인 24년과 25년 사이버트럭의 판매 대수에 따른 이익률의 변화입니다. 테슬라의 23년 매출 총이익은 190억 달러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나 정책이 정점이고 실적이 좋지 않았던 23년 3분기 매출 총이익이 18% 수준이었죠. 사이버트럭이 아직 대량 양산 직전인 점을 감안했을 때 베스트 시나리오의 매출 총이익률 18%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워스트 시나리오의 매출 총이익률 5%를 가정하겠습니다. 24년 베스트 시나리오인 18%의 매출 총이익을 감안하더라도 24년 사이버트럭으로 벌 수 있는 매출 총이익은 19억 달러, 23년 기준으로 테슬라의 전체 매출 총이익의 10%가량을 차지합니다. 더 확률이 높은 매출 총이익률 5%인 경우 사이버트럭의 매출 총이익은 겨우 5억 달러 수준이죠. 이 경우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서 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60% 수준으로 낮춘다면 어떨까요? 생산량을 낮춘다는 말은 마진율이 기존 예상보다 떨어진다는 의미일 겁니다. 직접적인 원가나 고정비가 생각보다 효율화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베스트 케이스인 매출 총이익률 18%는 힘들 것이고 최악의 상황인 5% 수준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12만 5천 대를 생산하는 것과 7만 5천 대를 생산하는 것은 매출 총이익 전체 금액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24년에 생산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 생산 대수를 줄이는 게 오히려 유리한 선택일 겁니다.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최대한 원가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렇다면 25년에는 어떨까요? 테슬라의 예상대로 25년에 25만 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다는 건 사이버 트럭의 대량 양산에 성공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사이버 트럭을 제작한 이유가 기존 차량 생산 방식 대비해서 더 진한 생산 공정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생산 후 2년 가까이 지난다면 분명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25만 대 생산을 가정한다면 매출 총이익률은 최소 18% 수준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은 38억 2,500만 달러입니다. 22년 예상 매출 총이익 190억 달러 비교했을 때 약 20%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25만 대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다면 이제 테슬라 전체 차량 판매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익률에도 기여하게 될 겁니다. 23년 3분기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한 건 사이버 트럭 생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비용은 분명 필요할 겁니다. 대량 양산 이전에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5년 테슬라가 2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게 된다면 이러한 생산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단위 생산당 비용이 기존의 모델 3와 모델 Y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사이버 트럭 개발과 투자에 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으니 이익률은 오히려 현재보다 개선될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사이버 트럭의 마진율을 20%에서 30%까지 보고 있습니다. 분명 모델 3와 모델 Y 대비 진화된 생산 공정이므로 비용 대비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할 겁니다. 가격 인하 정책 이전에 테슬라의 매출 총이익률은 25% 이상이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폭발적인 수요와 경쟁 차량 대비 합리적인 가격 등을 감안했을 때 가격 인하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겁니다. 25년 이후 대량 양산에 성공해서 과거 수준의 매출 총이익률을 갖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평균 판매 가격이 85,000불이면 25,000불 반값 전기차 3.5대를 파는 효과일 겁니다. 25년 매출 총이익률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만 제거한 22년 매출 총이익률을 가정한 겁니다. 23년 매출 총이익 190억 달러를 감안했을 때 25년 53억 달러는 28%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이 사이버 트럭의 판매 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총 마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가 넘치는 걸 감안했을 때 가격이나 정책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겁니다. 26년은 사이버 트럭이 35만 대를 생산한다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매출 총이익은 74억 달러가 넘습니다. 23년 매출 총이익 190억 달러 대비해서 40%의 비중이죠. 23년 테슬라의 총 매출이 8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년 사이버 트럭 매출이 300억 달러가 된다면 테슬라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의 과거 라인업 대비해서 잠재적으로 높은 총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입니다. 듀얼 모터 8만 불 가격은 테슬라의 가격이나 정책을 감안했을 때 높은 가격대입니다. 생산 공정도 기존 공정을 갈아엎으며 불필요한 공정들을 제거했죠. 만약 대량 양산에 성공하고 공정이 효율화된다면 과거 라인업 대비해서 더 높은 총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수요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격 포지셔닝 자체가 충분히 경쟁 픽업 트럭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이고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관건은 생산 가격을 얼마나 빨리 낮출 수 있는가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